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해외 자동차 관련된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7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들만 이야기들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바로 유럽연합인데요. 유럽연합이요, 이제 순수 전기차의 경우에 엔진음이 발생하지 않아 좀 놀랍도록 조용하게 도로를 달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연합이요, 이제 새로운 전기차 규제를 발표할 지금 예정으로, 지금 순수 전기차 같은 전기모터 구동 자동차가 도로에 달릴 경우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를 탄 사람, 시각장애인 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따라서 이같이 지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수 전기 모터를 쓰는 자동차에는 소리를 높여라, 모터 소리를 높여라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새로운 규제가요, 지금 이제 약 19km 미만으로 도로를 달릴 경우 자동차에 음향 경고 시스템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유는요, 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서 AVAS 시스템을 비활성화할 수 있지만 시내 거리나 횡단보도를 에서 후진하거나 조속으로 주행할 경우 해당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하고, 그 다음에 2022년까지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새로운 모델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에 AVAS를 장착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최근 BBC 보도에 따르면요, 이번 결정에 따라서 전기차 의무 장착일 때 AVAS 시스템이 전통적 내연기관의 이제 엔진 소음과 유사한 소리를 낼 경우 소음공해를 발생할 수 있다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조금 이 결정에 대해서 반발 또한 계속 예상될 것으로 되고 있고요. 유럽 교통환경 연맹은요, 앞서 자동차 소음이 청력 손실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어린이 학습 문제, 수면장애 등 주요 원인이라고 또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이 시스템이 시각장애인들이 도로 위에서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지금 이제 좀 반발이 있겠는데, 저도 솔직히 이제 여러분 카시아론 어깨를 사용하시는 분도 알겠죠. 전기차 모델이 많이 있죠. 근데 타보다 보면 진짜 전기 모터 소리가 되게 적어요. 저도 요 근래 아이오닉 EV 타고 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카시아론 어깨를 통해서 장을 봤는데, 이제 사람이 앞에 있으면 안 들려요. 제가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전조등으로 딸깍딸깍 해야지 이제 뒤에 차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전기차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 모터죠. 그거에 대해서 소리를 그래도 사람이 인식할 정도의 이제 그 사운드죠. 데시벨이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측정이 한다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와야 할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미 사실 독일 EU 같은 경우는 되게 친환경 자동차가 굉장히 활성화도 잘 돼 있고 보급화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활성화를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규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바람직하게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혼다 이야기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가요, 신형 EV 바로 혼다 E의 프로토타입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혼다 E는요, 고출력의 전기 모터를 탑재해가지고요, 최고 출력이 150 PS, 제토크가 30.6에
성능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후륜 구동 방식으로 되고요. 또 혼다 E는요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더 날카로운 가속 성능과 응답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또 가속 페달만으로 가속과 감속을 제어하는 싱글 페달 컨트롤 기능도 적용이 되었답니다. 이거는 이제 닛산 리프의 이 페달과 같은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충전 배터리 용량은요 35.5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를 했다고요. 팩은 이제 순행식으로 한다고 하고, 이제 배터리 효율과 충전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실내 공간을 줄어들지 않도록 배터리의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주행거리는 1회 주행거리 200km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속 충전기를 사용을 하면 30분 만에 8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거 굳이 하고, 현다이는 EV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하고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BMW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MW가요 i8 기반으로 한 고성능 모델 출시를 준비했지만 BMW의 반대에 의해서 출시가 저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감안한다면 이미 이례적인데요. 지난 2일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인 잘록닉은요 안드레아스 보멘시페 알피나 CEO와 인터뷰를 갖고요. 알파나 i8 기반의 고성능 모델을 준비했지만 이를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알피나가 선보였을 i8은 기존의 3기통이 아닌 4기통의 엔진을 장착하고 차체 후방에 서브 프레임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라 합니다. 그러면 또한 이제 전기 모터를 또 더한 시스템 출력은 기존보다 100마력 높아진 460마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도 보벤시페 CEO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 알피나는요 이제 BMW를 기반으로 한 스페셜 모델을 선보이는 완성차 제작 겸 튜닝 업체로 양산차를 튜닝하는 일반적인 업체들과 달리 플랫폼, 엔진 등 주요 부품을 BMW를 주문하고요. 이를 자체적으로 조립해 판매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피나가 이제 튜닝 회사 안에 제조사로 언급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이 알피나와 BMW가 굉장히 매우 밀접한 관계로 평가되지만 이제 이 프로젝트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BMW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BMW는 2023년에 i8의 후속 모델로 평가되는 새로운 스포츠카를 선보일 계획이랍니다. 최근 이제 미네에서 열린 넥스트 젠 행사를 통해 공개된 M 비전 넥스트 기반으로 한 모델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피나나 사실 BMW는 유럽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굉장히 형제에 가까운 그런 회사예요. 근데 알피나 같은 경우는 이제 튜닝 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이 이 차량을 만들려 했는데 이제 BMW가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이 된 걸로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도 BMW인데요. BMW의 3세대 신형 2020 X6 모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신형 X6은요 조명이 들어오는 변형된 프론트 패시아 및 스포티해진 후방 디자인 및 X5 대비 디자인적인 요소의
차별화를 둔 것으로 시도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보여지고 있고요. 네, BMW 시그니처의 키드니 그릿이 좀 더 낮아지고 넓어졌는데 윗부분은 X2와 마찬가지로 살짝 좁아졌으며 훨씬 밝아진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면은요, 이전 대비 낮고 스포티한 모습의 테일 라이트는 훨씬 얇아지고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 트림으로는 3.0L의 터보 차저 6기통 엔진이 탑재된 후륜구동 S 드라이브 40i와 그 다음에 4륜 구동인 X 드라이브 40i로 구성되며 이제 최고 출력이 302마력, 최고 토크가 40.7이 하고 그 다음에 또한 335마력,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45.6 성능은 이전 모델과 또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로백은 5.2초라고요. 최고 속도가 250km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X5에서는 선택 가능한 V8 X드라이버 50i는 단종이 되었고요. 대신에 고출력의 X6 M50i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트림은요, 이제 8시리즈와 공유 중인 4.4L의 트윈터보 V8 엔진 탑재해가지고 최고 출력이 523마력, 토크는요, 제 토크가 76.4 토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X6 모델은요, 8단 자동 변속기가 이루어진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첨단 안전장피와 뭐 인포테인먼트가 장착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북미 기준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북미 기준으로는 65,295달러, 하나로는 7,645만부터 시작한다고요. 한다 하고, 생산은 8월 달부터 시작되어서 시작되고, 미국 판매는 거의 11월 달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X6가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20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무래도 내년 연말에 나올 확률이 좀 클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아무래도 BMW가 EGR 사건 때문에 조금 뭐라 하지, 이제 지금 하반기에 지금 대거 차량들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르면 내년 초에도 나올 것으로 뭐 예상합니다. 한국에서는요. 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폭스바겐인데요.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디구안 플러그 하이브리드를 판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가을 이제 중국에서 티구안 L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인 바가 있는데요. 고성능 및 저연비의 선도적인 하이브리드 기술이 결합된 해당 모델은요, 골프 TGI를 연상시키는 프론트 그릴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L 배지를 단 것을 볼 때는요, 차체나 유럽에서 판매되는 티구안 올스페이스 와 동일한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파워트레인은 1.4L의 터보 엔진 탑재되고요.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고 토크가 250Nm의 성능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그 다음에 전기 모터가 포함이 됐다 하고요. 그래서 중국 기준으로 지금 복합 연비가 리터당 52.6, 순수 전기 모드로 했을 때는 52km per H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티구안 플러그 하이브리드가 나오네요. 사실 폭스바겐은 이제 전기 자동차를 2025년까지
모두 다 바꾸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제가 봤을 때 일부 차종에서는 이렇게 플러그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를 좀 할 확률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메르세데스 AMG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MG가 스포츠 세단이 CLA 45로 완전히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이 CLA 45는요, CLA 35 대위보다 공격적인 외관과 최고 출력 382마력 및 새로운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을 합니다. 전면부는 다른 AMG 모델과 마찬가지로 시그니처인 파나메리카나 그릴이 적용되었고요. 후면부에는 이제 립 스포일러와 디퓨저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AMG 에어로 다이나믹스 패키지가 적용되었다고 하고요. 이 모델에서는요. 그래서 좀 와이드한 인상을 좀 더해줬습니다. 파워트레인은요, 표준 트림 경우에 2.0L의 4기통 터보차지 엔진을 탑재해가지고 최고 출력이 382마력, 최토크가 48.9의 성능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4초 이내라고요. 최고 속도는 250km에서 제한되며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드라이버 패키지 경우에는 260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변속기는 8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가 조화를 이루고요. 그래서 각 후륜 차축에 2개의 클러치를 사용하는 독특한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을 것 같고, 차량 내부는 조금 AMG 스티어링 휠에 보다 공격적인 디자인 시트와 붉은색의 안전벨트, 알루미늄 패널, 붉은색 액센트 스티지 등이 적용돼 지금까지 선보인 CLA 모델 중 가장 스포티한 인테리어를 갖췄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요, 북미에서 연말에 판매가 될 예정이었고요. 가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고출력 S 모델에서도 지금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공식 만장이 일단은 CLA 45가 판매를 시작하면 구체적인 언급도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르노인데요. 르노가 지난 3일날요, 현지 시간 지난 3일날 신형 캡처 국내면 우리나라 명으로 QM3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풀체인지의 모델인 바로 신형 캡처는요, 새로운 내외관 디자인과 신규 기술이 적용된 신차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비롯해 최신 반자율 주행이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 합니다. 신형 캡처는요, 유럽은 물론이고요, 중국에서도 생산이 된다 하고요. 외관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SV에서 정책성을 좀 강조를 했다 하고요. 프렌치 디자인 특유의 관능적인 부분을 부각시킨과 그 다음에 동시에 차체를 키워 상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조금 얘기를 하면 또 실내는 또 신형 클리오의 디자인에 조금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콕핏을 통해서 좀 현대적이고 인체공학적인 구조를 갖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상단과 도어 패널, 센터 콘솔에 고급 소재와 무드 등을 적용해 고급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파워트레인은 지금 최고 출력이 100마력에서 155마력의 가솔린 엔진과 95에서 115마력의 7단 마력의 디젤 엔진, 그 다음에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제공을 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이테크 플러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9.8kWh의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 주행 거리가요, 전기로만 주행 거리가 45km, 전기 최고 속도는 135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QM3로 하고 얘기를 하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해외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전부 다 말씀을 다 해드렸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와 디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유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는 구독, 팟빵과 파티스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으로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새로운 해외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또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고요.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